거기 세율을 보면 세율은 많이 하지 않고 조그만 할 테니까 잘 보시고, 세율은 암기를 하셔야 돼. 그리고 세율이 취득세 세율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무작정 외우면 안 외워지니까. 그래서 하고 시험 볼 때마다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2문제까지도 나오니까 세율을, 취득세 세율이. 그래서 세율이 복잡해서 시험 문제 그렇게 자주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먼저 세율은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암기해야 되죠. 여기 보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세율을 공부하기 위해서 개정된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 돼. 개정되기 전과 개정된 후,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개정되기 전에 옛날에 적용했던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를 했고 등기할 때 등록세를 냈죠. 이렇게 세금을 낸 겁니다. 그럼 옛날에 등록세가 뭐냐 그러면 등록세는 등기에 대한 세금이에요. 등록세는 등기에 대한 세금인데, 등기의 종류를 보면 취득에 관한 등기, 설정에 관한 등기, 변경에 관한 등기, 소멸에 관한 등기. 그래서 등기의 종류 4가지를 암기를 좀 해두셔야 돼. 그래서 저기 등기가 바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에 관련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설정 있죠. 뭐 저당권 설정이나 전세권 설정이나. 그 다음에 변경 등기, 뭐 토지가 지목 변경된다든가 이거 등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멸, 여러분들이 말하는 말소 등기야. 없어져도 등기를 해야 돼. 등기해서 없어져야 되죠. 그럼 이런 등기를 할 때 납부한 세금이 뭐냐면 등록세로 세금을 낸 겁니다. 이렇게 과거에 했고, 이걸 개정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원래 있던 취득세에다가 그 다음에 등기 중에서 취득에 관한 등기, 이 2가지는 시기적으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성격이 비슷하다. 그래서 2개를 합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취득세와 등록세 중 일부 취득에 관한 등기만 합해서 이걸 취득세라고 지금 그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취득세는 옛날의 취득세와 그리고 등기 중에서 취득에 관련된 등기에 대한 것을 합해서 취득세라고 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설정 등기나 변경 등기나 소멸에 관한 등기, 요 3가지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면허세 있었죠? 지금은 면허세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세 중에서 요 3개 등기 하나 빼고 3개 등기에다가 면허세를 합해서 요놈을 등록면허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등록면허세. 그래서 요 등록면허세가 거기에 해당돼. 그래서 취득세고 등록면허세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등록면허세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2가지로 나눠지는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과거에 등록세에서 온 것들, 요 3개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러고, 면허세 부분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런다. 근데 이 2가지를 합해서 등록면허세라고 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건 출제가 안 돼. 면허에 대한 거는 안 나오고 등록에 대한 것만. 그러니까 3개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여기서 배운 거예요. 취득세 끝나면 등록면허세에서. 이걸 정확히 알아야 취득세도 할 수 있고 등록면허세까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개정된 내용을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딱 그릴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돼. 그래야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정확히 공부할 수 있고 취득세도 쉽게 하고 등록면허세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율을 공부할 때 이걸 알아야 세율을 공부할 수 있게 되니까, 지금 빨리 글씨가 몇 자 안 되니까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야 진도를 나갈 수 있어. 원래 몇 사람 시켜보고 다 잘하면 진도를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게 알고. 근데 개정된 내용 알았죠? 그래서 수시로 나오니까
등록면허세 할 때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 개정된 내용을 알아야 되냐 그러면 지금 현재 취득세의 성격을 알아야 되니까. 취득세는 과거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해졌다. 등록세 중에서 연홈 등기만 합해졌어. 설정 등기나 변경 등기나 소멸에 관한 등기는 취득세가 아니라 등록면허세 쪽에서 과세되고, 등록세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양쪽으로 나눠져서. 그래서 이걸 알았으니까 취득세 세율을 공부를 합니다. 자, 취득세의 세율은 첫 번째로 표준세율이다 그래. 항상 제목에 충실하고, 제목이 뭐라고 써져 있냐면 표준세율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세율의 종류가 원래 지방세의 세율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여기 보면 지방세의 세율을 일정세율도 있고 표준세율도 있고 제한세율도 있고 임의세율도 있고, 이론적으로 지방세의 세율은 네 가지야. 네 가지. 그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냐? 표준세율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시험 문제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일정세율이다 그러면 틀리겠죠. 임의세율이다 그래도 틀리고, 제한세율이다 그래도 틀리고, 그 중에서 어디에 해당된다? 표준세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근본적으로 지방세의 세율 이론적으로는 뭐뭇이 있는가를 알고 그 중에서 표준세율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 알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표준세율이고, 표준세율의 뜻은 세율이 표준이다. 표준 알죠? 기준을 정해. 기준. 그래서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몸무게가 다 틀려. 알았습니까? 표준 기준이 100kg다 그러면 100kg가 기준이야. 100kg보다 더 나간 사람은 몸무게가 많이 나간 사람이고, 100kg 못 나간 사람은 날씬한 사람이고 그런다. 내가 표준을 100으로 정해놨으니까. 알았죠? 그래서 기준을 내가 100으로 정했다니까. 세율도 지금 현재 지방세법에서 정해놓은 세율은 기준세율이야. 취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이다. 기준세율이다. 알았죠? 그래서 기준은 그냥 평균을 정해놓은 거죠.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세율은, 법에서 정해진 표준세율은 가감 조정이 가능해. 이해 갑니까? 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전국 기준을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으니까 실제 적용한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틀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서울은 몇 프로고 광주는 몇 프로고 이렇게 틀릴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실제 적용한 세율은 물어볼 수가 없어. 틀려볼 수 있으니까. 뭐 물어보냐면 법에서 정해진 표준세율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다. 지금부터 표준세율을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이고,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대. 너무 많이 올리고 많이 내리면 안 돼. 그래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내에서만 가감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50% 내에서만 올리고 내리고 해라 이 말이죠. 만약에 표준이 4%다 그러면 4%를 표준으로 해서 50% 올려도 되고 50% 내려도 되고, 그럼 4%에서 50% 올리면 얼마입니까? 6%까지 올라갈 수 있고 2%까지 내려올 수 있고 그런다 이 말이죠. 이런 50% 범위 내에서 가감 올려도 되고 가산 감산해도 된다. 그래서 탄력세율이라고 그래. 탄력세율 50% 탄력세율이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 우리나라는 표준세율을 그랬죠. 1번에 표준세율이고, 거기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나오면 맞는 지문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래 부동산 이제 세율 나와 있죠. 세율을 지금부터 암기를 해야 되는데,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부터 암기를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세율을 암기하기 전에 개정된 내용 알았죠? 그러니까 세율도
지금 현재 요 두 개를 합해서 취득세라고 그러니까 현재 취득세의 세율은 옛날에 개정되기 전에 원래 취득세 세율과 등록세 세율을 세율도 두 개가 더해져 있다. 그대로 똑같은 있는 것을 합쳐놓은 것 뿐이야. 이해가지요? 세율도 옛날에 취득세 세율과 등록세 세율을 두 개를 더해서 지금은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서 개정되기 전에 옛날에 취득세 세율과 등록세 세율을 지금 내가 알려준다 이 말이야. 개정되기 전에. 그럼 개정된 것을 알려주면 되는데 왜 전을 알려주냐? 전이나 후나 똑같아. 나눠놓으면 전이고 합해놓으면 뭐입니까? 후 현재가 되고. 이해가지요? 근데 세율이 합해서 합쳐놓은 것을 외우기가 어렵게 돼 있어. 옛날에 원래 취득세 세율, 등록세 세율을 처음으로 만들어 놓을 때는 어떤 일정한 체계 있게 만들어 놨는데 두 개를 더해 놔보니까 이제 이상한이 됩니다. 그러죠? 두 개를 더해 놓으니까 이상이 될 수도 있어.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둘이 합해지니까 이상할 수도 있다. 따로따로 할 때는 괜찮았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 뭔 소린지 모르겠죠? 안 사람들끼리만 이야기한 거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선을 기준으로 해갖고 내가 저 개정되기 전에 여기 있는 제목을 기준세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고, 그리고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 유상취득, 그 다음에 무상에서 증여로 취득했을 때 증여받았다, 상속받았을 때 원시효고 분할 이렇게 나눠. 그래,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과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고, 취득에 대한 세율이고, 이것이 등기에 대한 세율이야. 이게 등록세, 옛날에 등록세, 이놈이 취득세, 등록세. 알았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개정해갖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과거의 취득세를 뭐라고 하냐면 기준세율이라고 법에서 정해놨다 이 말. 기준세율이라고. 옛날에 취득세 세율을 기준세율로. 알았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세율이 얼마냐? 2%예요. 2%. 결과적으로 뭐 말이냐면 옛날에 취득세 세율이 얼마다? 2%. 개정되기 전에. 그리고 등기에 대한 세율, 등기에 대한 세율은 유상, 증여 여기에 따라 다 달라.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2%. 그래서 과거에 취득세나 등록세가 똑같았죠. 지금요 2% 그러게 하니까. 그래서 기준세율 똑같았고, 그리고 유상이고 무상이니까 세율이 또 달라. 그래서 유상 2%, 무상은 유상보다 조금 낮은 1.5 이렇게 돼 있어. 옛날에 등록세 세율, 그러니까 옛날에 취득세 세율이 2%고 등록세 등기에 대한 세율이 유상취득은 유상취득했을 때 등기가 2%, 증여받으면 1.5%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를 암기를 하면 돼. 나머지는 그냥 빈칸으로 놔두면 되고. 다 외웠죠? 2% 1.5만 외우면 된다고. 2% 그러고 기준세율 2%, 유상 2%, 증여 1.5. 2%고 그보다 0.5% 낮은 1.5를 외우라 그러니까 못 외우면 자기가 잘 알죠. 어디에 속은지 잘 알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공부를 그렇게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기준세율 2%, 유상 2%. 여기까지 됐죠. 나머지는 칸을 채워넣기만 하면 돼. 그래서 증여고 상속이 있죠. 증여는 생전에 한 것이고 상속은 돌아가시고 온 것이고, 돌아가신 것은 마음대로 못 오죠. 그러니까 생전에 한 것보다 저 상속이 세율이 훨씬 낮아. 얼마냐면 절반이야. 절반. 1.5의 절반이면 얼마? 0.75. 0.75인데 반올림해서 0.8로 되어 있고, 그리고 상속하고 원시 여기는 두 칸이 똑같아. 세율이 0.8이니까 여기도 0.8 똑같고, 그 다음에
등기가 위 있고 아래 있죠. 그래서 다른 것이 뭐냐면 위에서 1이 있고 아래에서 1 두 개인데 아래는 위의 절반이야. 2%의 절반이니까 1%, 1.5의 절반이니까 0.75 반올림이라겠죠. 복잡하니까 올려 쓰고 있어. 이런 식으로 여기와 똑같이. 그리고 상속도 0.8의 절반, 0.8의 절반이니까 0.4죠. 기분 나쁘니까 0.3으로 쓰고, 4가 기분 나쁘다고 4 죽을 사자 그래가지고 상속 사망이죠. 사망 한 번 했는데 또 4가 나오면 두 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0.8, 0.3 두 개 똑같아. 0.3이고. 그래가지고 하얀 글씨는 채워넣는 연습을 하고 노란 글씨만 암기를 하고. 알았죠? 전부를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 그래서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 세율은 2%입니다. 그리고 등기에 대한 세율, 요 박스가 요놈이 지금 등기에 대한 세율. 왜 두 개, 유상이 두 개냐? 그러면 등기에 대한 세금에서 농지는 세율이 낮아. 농지냐 아니냐 이렇게. 상가나 그러면 여기고 농지면 여기고. 농지를 취득했을 때, 그리고 증여는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를 받았냐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냐 이렇게 나눠. 상속도 농지냐 아니냐. 농지면 여기고 농지가 아니면 높지요. 그리고 원시 분할에서 먼저가 원시고 나중이 뭐입니까? 분할이고. 순서대로 잘 돼 있죠. 먼저 분할하고 나중에 원시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이고 다음이고 이렇게 나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면은 황금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 등록세가 이제 두 개를 합쳐라겠죠. 더해서 써주니까 유상취득에 두 개 더하면 얼마? 이제 건건별로 4% 되고, 요놈 더하니까 3.5, 요놈 더하니까 2.8, 2.8이죠. 그리고 요놈 더하니까 얼마? 3% 더하니까 2.8, 2.3, 2.3 이렇게 돼 있어. 알았죠? 그러니까 이 박스를 암기하면 무엇인지 알았으면 취득세 세율, 이게 바로 표준세율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지를 취득하면 3%가 표준이에요. 전국 표준. 농지가 아닌 유상취득했으면 4%가 표준이고. 알았죠? 이것이 표준세율이다. 그리고 여기서 예외적으로 주택을 유상 거래로 취득을 했을 때, 유상 거래로 취득했을 때는 이 세율을 적용하지. 원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여기죠. 주택이니까 농지가 아니죠. 그럼 4% 해야 되는데 경기가 좋지 않고 그런다고 해갖고 개정해 줬어. 그래서 세율을 낮춰줬다. 주택에 한해서는 세율이 낮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금액에 따라서 취득가액이 6억이야, 9억이야, 9억 초과. 자꾸 이제 이걸 해보셔야 돼. 기준이 되는 금액을. 그래서 6억 이하가 가장 낮고, 6억은 초과돼 9억 이하. 그러고 9억을 초과한다 그러죠. 그래서 6억 이하는 가격이 낮다. 가격이 낮으면 면적도 적은 거니까 서민주택에서 이건 1%만 적용하고 표준세율을 1%로, 그리고 2%, 3% 이렇게 돼 있어. 암기하기 좋게 1, 2, 3. 그 기준 금액을 잘 알아야 됩니다. 기준 금액까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막 시험 문제 가면 자, 주택을 유상 거래로 취득가액이 6억이다. 6억. 그러면 세율이 얼마냐? 6억이면 1%입니까? 2%입니까? 얼른 안 돼버려. 6억이면 6억 이하죠. 6억 이하. 이거 나중에 문제 풀을 때 연습 몇 번 해보면 되는데 이렇게 막 나온다. 알았죠? 6억 원이면 6억 이하여 1%로 써야 돼. 2%로 쓰면 틀린다. 지문에다가 6억 원인 경우는 2%다 그러게도 나와. 그러면 틀리다 이 말이야. 공인중개사 시험은 공부를 하고 시험 문제는 장난처럼 나와. 실수해라고 나온다. 실수해라고. 1%, 2%, 3% 다 외워보라.
6억이야 9억이야 9억 초과다 다 해와. 6억 원이면 얼마냐? 몰라 이건 또. 6억 원이면 1%다 그러면 반은 맞고 반 틀리고. 시험 문제는 그래 장난처럼 나오니까 그래서 실수를 하면 또 안 되고 실수를 안 해야 돼 실수.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5월 6월이 지나면 문제풀이 하면서 실수를 줄여가는 거예요. 실수를 만점 맞아볼 필요는 없으니까 실수를 많이 줄여보면 90 몇 점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만 따로 있죠. 주택을 상가는 그러니까 지금 몇 프로냐면 4% 적용해야 돼. 4%. 취득세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것이 표준세율.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표준세율이 다 암기가 끝나 이것만 하면.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아래 부동산 유상으로 취득하면 주택이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했으면 6억 이하 1000분의 10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방세의 세율은 1000분율로 표시합니다. 1000분율. 그래서 1%면 100분의 1도 1%고 1000분의 10도 100% 1%인데 1000분율로 표시해 반드시. 그러니까 암기는 1%, 2%, 3%로 하고 시험 문제 1000분의 10 그러면 알아서 써야 된다. 알았죠? 그래서 돼 있고 그러면 주택이 아니면 농지는 3% 맞죠? 농지가 아니면 4%. 그 다음에 141페이지 참고하기 나와 있죠? 거기서 주택의 범위 잘 봐두셔야 돼. 어떤 것이 주택이냐? 그러면 거기는 특이하게 거기에서 보면 첫 번째 줄에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거기다 밑줄을 긋고 여기에 나와 있는 주택으로 1%, 2%, 3%로 적용하려면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거용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그런 공동생활 가정이나 지역 아동센터나 노인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주택이다 아니다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주거용으로 사용했을 때 주택이다. 특이한 것이 뭐냐면 공부상에 무엇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여기서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세율 적용할 때만 그래. 세율 적용할 때만. 지금 요 1%, 2%, 3% 적용하려고. 그럼 만약에 공부상 주택이 아닌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4% 적용해야 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에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농지는 2.3 농지가 아니면 1000분의 2가 아니라 T가 빠져버렸죠. 2.8이에요. 2.8 1000분의 28 고쳤습니까? 그래서 2.8이니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래 참고하기 잘 보시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올 겁니다. 거기가 농지 범위 왜 중요하냐. 취득세에서 농지면 세율이 낮아 불죠. 농지가 아니면 높고 어떤 것이 농지냐. 농지의 범위 1번에 취득 당시 공부상의 지목이 거기다 밑줄을 긋고 여기도 적용할 때 공부상 지목이 논밭 과수원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실제에다 밑줄을 긋고 공부상도 논밭 과수원이어야 되고 실제도 용도대로 사용이 돼야 되고 그래. 됐죠? 2번 또 거기도 취득 당시 공부상의 지목이 밑줄을 긋고 1번에서 논밭과수원이 또 나왔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오면은 논밭과수원 2번에서는 삭제돼야 돼. 목장용지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이 돼야 된다. 됐죠? 그러면 두 개를 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 2를 합하니까 공부상의 지목이 뭔 논밭 과수원 목장용지까지를 농지로 본다. 농지로. 그리고 뒤에 반드시 실제로 사용도 했어야 되고 알았죠? 그랬을 때 농지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농지의 범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지금 개정되고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농지의 범위.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니까 3번에 상속 이외 무상으로 취득했다. 증여죠. 그래서 증여니까 2.8% 3.5%
비영리 사업자면 2.8이죠.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면 3.5. 그리고 4번에 공유물 분할 2.3. 5번에 합유물 총유물 분할 전부 다 2.3. 원시취득 2.8. 됐죠? 거기까지. 그리고 143페이지 2번에 선박 나와 있죠. 선박 X. 차량 2번도 다 X. 3번 기계장비 X. 4번에 항공기 X. 그 다음에 5번, 6번, 7번을 묶어서 임목이나 광업권, 어업권, 해운권은 2%에 전부 다 똑같이. 임목은 2%입니다. 두 개 더 하면 안 돼, 임목. 그리고 광업권, 어업권, 해운권은 결과적으로 2%니까 뭔만 적용한다? 기준세율, 취득세의 세율만 적용한다, 이런 이야기야. 알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니까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가 전부 끝났죠. 표준세율. 됐습니까? 그리고 2번에 2번, 3번이 특례입니다. 특례. 2번, 3번이 알았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특례부터 다음 시간에 특례부터.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올 때는 취득세의 세율을 특례세율이 해야 되고 중과세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을 모르고 알면 안 돼.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전부 다 시켜보고 진도를 나가. 이걸 모르면 안 되니까 연결해서. 알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